반갑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은 규제의 법이죠. 그래서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2차 과목에서도 1차, 2차를 통틀어서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60점 맞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큰 흐름을 잡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다나 만점 맞겠다는 소리입니다. 만점 맞는다가 자격증 두개 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데 꼭 믿고 따라오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은 첫 시간으로서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관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법 그러면 요 부동산이란 건 말 그대로 하나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공법이라는 건 뭐가 되느냐? 규제하는 법입니다. 왜 규제하는 거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것은 누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인간과 인간대 관계에서 소위 사인과 사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인이라고 하죠. 사인과 사인과의 관계에서 규율하는 것으로서 부의 축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관한 것은 하나의 뭐가 가잖아요? 사적 자치가 적용돼요. 그 사적 자치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뭐냐면 계약자유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계약자유 원칙에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아주 좋은 제도를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냐? 부의 축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힘이라는 그러한 힘을 가져왔습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이면은 나쁜 면도, 우리가 뭐든 양면 관계 아닙니까? 동전의 양면 가듯. 자,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부의 축적을 가져왔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빈부의 격차. 빈부의 격차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빈부의 격차를 바로 여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인 사람이 계약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많이 그랬죠? 갑질한다고 소리 많이 하죠. 있는 자 위주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들 관계가 평등한 관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보다 더 우월한 입장에 있는 그럼 여기는 요 개인과 개인 관계를 우리가 무슨 법이라면 사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우월한 관계는 공권력 주체인 국가가 모든 권력의 힘의 원천이 뭐냐면 국가입니다. 국가가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규제를 하는데 그 규제에도 이념이 있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뭐냐? 공공복리 증진, 소위 더불어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자, 이걸 법률용어로 하면 공공복리 증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규제입법이다. 궁극적 목적이 바로 뭐냐? 더불어 살자, 공공복리 증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부동산에 관해서는 사법이라는데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민법 어디에 되어 있냐면 99조에 되어 있죠. 99조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그 정착물, 이 모든 걸 다 규제하게 되면요 죽으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계가 있죠. 모든 시원의 주체인 요 토지는 어떻게 될 거냐? 소위 개발할 토지로서 전국적이냐? 아니면 소위 개발이라고는 도시적인 거냐? 개발의 반대는 뭐라 보냐? 보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규정한 법이 바로 부동산 공법이고, 그다음에 정착에 대해서는요, 이걸 다 규제하면 죽자술입니다. 그래서 그 정착물 중에서 뭐 중심이 되느냐? 이 건축물 중심이 된다.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뭘 볼 수 있냐면 여기가 공작물이다. 그런 게 제가 이렇게 썼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공작물에서 한 거 아닙니다. 거꾸로요. 공작물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 그 중에 건축물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와 얘의 구별한 것은
바로 뭐에 의해서 구별하느냐? 지붕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부동산 공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 중에서 건축물을 기점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대상이 되는 게 개발인데 전국토에 대한 것과 도시 보전에 관한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건축물에 관한 것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6개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 6개 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자, 한번 제일 먼저 보면 토지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토지에 관한 법을 보면 토지는 결국 뭐가 있어요? 보전에서 시작해서 개발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보전이 가장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보전에 관한 사람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인 보전에 관한 것은 농지라는 것이 있겠고요. 산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임지라는 거죠. 또 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규정이 돼요. 그럼 이건 개별법을 적용받아야 되겠죠. 보전을 위해서. 그래서 농지는 농지법이 일반법이 되는 거고 산지는 산지 관리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따 산지라고 그랬죠. 땅지자를 썼죠. 만약에 요게 지가 아니라 요게 땅지가 아니라 옛날처럼 임자를 썼다면 걔는 따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가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시험 문제 대상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 시험 문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초지는요. 유일하게 무슨 법이 있냐면 초지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보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얘도 시험 문제 대상이 됐지만 지금 우리 시험 문제 대상이 되는 이것만 됩니다. 보전에서는. 농지법이 2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농지는 보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용어 정의하고 보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소유를 규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 이용, 보전 이런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유와 이용과 보전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소유한다. 마음대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자 그랬죠. 더불어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 경자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자만이 가져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규정된 것이 바로 뭐라고 쓰면 농지법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또 이용을 하고 보존한다. 보존이란 말은 옛날에 얘기하면 절대 농지란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현대화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걸 잘 접목할 수 있죠. 2문제니까 우리 염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그 다음 이제 개발에 관한 거죠. 그럼 여기 이 개발에 관한 거다. 그런데 개발은 앞서 얘기했죠. 전국토에 대한 것이 도시에 관한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선 전국토를 갖다가 잘 계획해야죠. 개발할 때는 무조건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먼저 계획부터 하고 이를 갖다가 이용을 하면서 나가서 보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개발에는 뭐가 따라다니면 보존이 꼭 따라다녀야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0% 개발은 없다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먼저 계획하고 후에 이용하고 거기 나름대로 보존하자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사항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토 기본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하냐면 국토종합계획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요. 우리 국민을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험 문제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주체라고 하는 들을 구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개발하려면 계획하고 이용하는데 그 바탕에는 보존이 돼야 된다 하는 바탕에 되는 것이 바로 뭐냐? 가장 우리 어렵다고 하는 것. 저랑 같이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렵다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뭐냐?
국토의 계획 및 계획부터 한단 말이야.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뭐가 되면 선계획 후에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계획 없이 개발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저랑 공부하면서 난개발이 뭐냐 이렇게 된다면 난개발 그럼 다들 뭐라면 어려운 개발 그래요. 우리는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뭘 공부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잖아요. 그죠? 영어도 전문적으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난개발 그러니까 어려운 개발 그러지 말고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예상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반시설은 뭐냐? 우리가 터기자, 쟁반반자 개발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그럼 여러분 뭘 제일 먼저 볼 수 있어요? 도로, 상, 하수도, 학교용지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기반시설이에요. 그게 부족하면 난개발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난개발 방지에서 먼저 계획하고 후에 이용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동산 공법 중에 자, 몇 문제가 출제되면 12문항이 출제됩니다. 계획하고 이용하는 것. 자, 이겁니다. 종전에는 여기에 처분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이 처분 규제는 투기와 관련된 것으로서 하나의 실무성을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냐? 중개사법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얘는 올해서부터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제일 먼저 계획한다. 계획의 가장 큰 계획이 바로 뭐냐? 국가계획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 간략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왜 공부하냐? 오리엔테이션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전국토에 대해서 뭐 할 거냐? 계획을 먼저 하는데 계획은 국가계획이라는 최상위 계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뭐가 있느냐 보면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갈 것이 제가 했죠. 도시계획, 군계획을 줄여서 도시계획이라는 겁니다. 서울시는 도시죠. 행정적으로 도시라는 겁니다. 도시가 어디까지냐? 특광자,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자치시, 시까지를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있는 안양시라고 하는 대도시랍니다. 인구 50만 넘으면 대도시. 알겠죠? 그 옆에 시흥시. 대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반시. 안양, 또 성남, 수원, 용인, 부천, 고양, 남양주 이런 데를 뭐라면 대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인구 50만 넘었기 때문에. 그럼 그것까지를 우리가 도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일반시까지. 자, 수도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울 밑에 과천시. 그렇죠? 또 그 옆으로 가면은 대도시 빼놓고 군포시. 그 옆에 뜨면 시흥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대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안산이라든가 인구 50만 넘는 대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시라고. 군은 경기도의 군은요. 어디가 있느냐? 경기도의 군은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이렇게 있어요. 그걸 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인천광역시에 옹진군, 강화군 있죠. 그거는 인천광역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군에 속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계획에 속하는 군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가장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목표가 있고 수단이 있죠. 그래서 목표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걸 배워갈 것이고, 그 다음에 목표에 해당하는 거, 수단에 해당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업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이게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용을 알면 땅의 용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 용도를 1차적, 2차적, 3차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차 해야 되는 것을 평면적으로 하는 걸 뭐라면 용도 지역이라고 해요. 그 다음 그걸 보충해서 나온 것이 용도 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별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용도 구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게 이거에 배우고, 그럼 이렇게 이용하려면 땅의 용도를 알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발해야 되겠구나. 앞서 얘기했죠. 개발하는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에 맞춰서 뭘 하는 거냐면 개발을 하는 거예요. 개발은 공적 개발이 있고 사적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공적 개발과 사적 개발 중에 뭐가 우선하는 거죠? 공공복리 증진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부동산 공법은 공공복리 증진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적 개발을 우선합니다. 공적 개발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그래요. 그래, 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가장 우선하는 겁니다. 그럼 이 민가는 거는 사적인 걸 뭐라 하냐? 우리가 편하게 앞으로 이렇게 약정합시다. 똑같은 개발이지만 얘를 개발 행위라고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를 위해서 얘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해서 얘를 갖다가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장이 없다면 금지 자체를 갖다가 뭐 해야 되면 해제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 금지 해제를 뭐라 하면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볼 수 있겠고, 그럼 공적 개발에는 허가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 공적 개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느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도시개발 따로 법이 있어요. 또 정비사업이라서 이건 따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으로서 이거는 도시개발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6문제, 여기에 6문제. 앞서 국토계획법이 12문제, 농지법이 2문제, 그 다음 도시개발법이 6문제, 정비사업법이 6문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에 대한 사항이냐? 일반적으로 전국토와 더불어서 이건 개발에 가니까 개발 입구로 우리가 뭐라 표시하면 도시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여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 법이 몇 개냐? 하나, 둘, 세 개 법. 이걸 도시개발법이라고, 이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앞에서 민법에서 99조에 뭐야?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중에서 정착물이 뭐를 기점으로 한다 했죠? 건축물 기점으로 한다 했죠? 그래서 이 건축물에 관해서 개별 규제하는 거 있고 단위 규정에 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개별 규제에 대한 것이 건축법입니다. 얘는 왜 만들었냐? 얘가 7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왜 만들었냐? 이걸 하시면 되겠죠. 이걸 만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안전,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능, 환경, 미관, 이걸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금지시켜 놓고 앞서 그랬죠. 금지. 여기에 지장이 없으면 바로 풀어준 걸 뭐라 하냐? 허가를 했죠. 그래서 건축 허가라 규정한 법이 건축법입니다. 이게 이것이고, 여기 단위 규정을 규정한 거다 그러면 이건 개별이지만 단위란 말은 결국적으로 보면 뭐 집단적으로 조성한 거죠. 그래서 단지, 주택 단지, 라는 말이 있겠고, 공동주택 같은 거, 단독주택도 20호, 20세대, 30호, 30세대, 50호, 50세대. 이게 숫자적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이 7문제가 출제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주택법은 주택을 어떻게 할 거냐?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다른데 요게 법에 개정된 거예요. 옛날은 말 그대로 주택을 관리했지만 요건 따로 법이 있습니다. 따로 법이 있어. 이거는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시는 주택관리사 보호인데 이분들이 하는 거라고 우리 공인사랑 틀리잖아요.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뭘 갖다 하느냐? 우리는 거래가 남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택 시장관리로 올해 7월서부터 개정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중요합니다. 그럼 결국 여기에 7문항,
6문항, 6문항, 12문항, 2문항.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란 건 이렇게 규정이 돼 있구나 하는 걸 아시고 뭘 공부하냐 앞으로 여러분들 가장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뭐라고 그러냐 같이 약속했죠. 법칙서 국토계획법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 되고 그 다음 도시개발할 때 도시개발법을 기점으로 하든 이걸 기점으로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 건축법, 주택법 뭘 하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시개발법을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3법이라네. 이것만 잘 하셔도 합격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강의는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윤 법률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